지난해 11월만 해도 여러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긴 장고가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자유한국당 입당과 함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뭐 출마를 안 할 거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렇게 결심을 한 건 무언가를 결단을 내렸다, 어떻게 하겠다, 딱 구상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객관적 환경이 일단 좋아졌다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단 좀 하락 국면이고 또 자유한국당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되어가는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서지 않으면 상당히 나서기가 힘들다라는 아마 네. 본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당대회라는 것들에 나서지 않으면 다음으로 대권을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자기 세력도 없을 뿐더러 계속 뭐 꽃길만 걸을 거냐 뭐 이런 비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마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되는 걸 보고 예.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뭐 친박들이 거의 이제 힘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아마 그 선거를 보면 사실 친박들이 다시 뭉쳤을 수 있겠구나. 뭐 그런 판단을 좀 내린 것 같아요. 더군다나 비박계라든지 복당파라든지 이 세력 자체가 아직까지 당의 주류가 되기는 굉장히 좀 역부족이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런 어떤 세력 관계 또 이제 확인한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 궁극적으로는 아마 저는 뭐 황교안 전 총리는 이제 대권을 겨냥하고 있다 봅니다. 그 중간에 그래도 당내의 어떤 세력을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내년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예. 아마 그런 포석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보면은 황 전 총리가 당권 도전에 대해서는 사실 머뭇거렸는데 네. 지난 6일에 한번 보면 이 광화문 대통령 시대 공약이 이제 백지화됐을 때 네. 또 약간 쓴소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몰랐다면 심각한 것이고 네. 알고도 공약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뭐 아직 당권에 대한 발표는 안 했지만 조금 몸풀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그렇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책을 만들고 본인이 출판 기념회를 했잖아요. 예. 대화도 하고. 네. 거기서부터 저는 또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본인이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메시지도 즉각적인 정치적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계속 간을 봐왔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관료 사회에서 계속 커온 분 아니겠어요? 네. 한 번도 정치 현장에 띄우신 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주변의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나서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정치에 대한 어떤 기회는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있었을 것이고 또 아까 뭐 이현정 의원도 분위기 얘기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요 특별히 뛰어난 어떤 지도자가 없어요 현재. 그리고 국민적 신망이나 지지를 얻는 사람들 물론 제가 황교안 전 총리 개인적인 이제 뭐 의견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어쨌든 지지율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뭐 그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지지율을 많이 좀 얻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네. 보니까 본인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황교안 전 총리가 승부수를 던졌다. 그리고 이거는 전당대회에 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권까지도 염두에 두고서 전당대회에 나가서 예를 들면 대표가 되게 되면 본인의 측근들로 일정 부분 공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본인의 대권 행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포석까지도 함께 깔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아직까지 이제 정치적인 기반이 그렇게 탄탄하지는 않다고 지금 보여지는데 사실상 이제 전당대회 이 당대표까지 이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이제 지지를 올릴 것인가 이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이 당선이 될 것인가 이런 전략들을 가져가야 될 텐데 당내에서 어떤 전략들을 좀 가져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론은 사실 어떤 이미지만으로도 이제 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전당대회라는 것은 일단 대의원들의 표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의원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게 지금 판판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전에 보면 어떤 대중적 인기만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당내 선거에 나섰다가 실패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 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 친화력의 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공직자 출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보면 정당에 와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친화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뭐 황교안 전 총리 이미지를 봐도 뭐 친화력보다는 강직한 이미지가 조금 그렇죠. 더 강하죠. 근데 문제는 그거는 이제 국민적 여론은 좋을 수 있는데 네. 문제는 당내에서는 별로 그렇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당내에서는 사람들과 접촉하고 또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어떤 계보라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게 즉 자기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사실 저는 안철수 전 대표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실패를 한 이유는 바로 이제 그 면들.
즉 소통하고 사람들과 만나고 친화력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실패인지 보는데 저는 황 전 총리도 이제 그런 측면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저는 의문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동안 공직자로 커왔고 네. 사실은 뭐 친화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점수는 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전당대회에 오려면 일단 의원들을 갖다가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의원들 같은 경우가 이제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제 그러려면은 많이 현장을 누비고 사람들과 친화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과연 이제 이 짧은 기간 동안 예. 2월 27일 날로 정해져 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뭐 들어간다 하더라도 불과 한 달 조금 넘게 전국을 다 누벼야 돼요. 이제 그렇다면 그걸 또 붐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저는 한계점이 있다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외부에서 이제 온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사람에 대한 또 기대 심리는 있거든요. 당내에서.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또 플러스가 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현정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반기문 전 총재 같은 경우는 이 국민적인 지지를 엄청 안고 이 정치에 시작을 했다가 얼마 못 가서 이제 사실상 좀 주저앉은 측면이 있잖아요. 네. 반기문 전 총재하고 이 황교안 전 총리를 좀 비교를 한다면 어떤 강점과 약점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정책 이미지는 굉장히 좋았죠. 네. 여러 가지 또 국제적인 명성도 좋았고. 그렇지만 저는 정치인들은 근육을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신체 근육과 정치 근육이 있어야 돼요. 예. 이 정치 근육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로부터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 뭐, 그다음 이런 것에 대해서 이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반 전 총장은 정치 근육은 없었다고 볼 수도 예. 있죠. 몇 번 이제 공격이 들어오고 주변에 사람이 안 모이니까 이제 바로 포기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본다면 황 전 총리의 그럼 정치 근육은 얼마나 될 것인가? 아직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예. 과연 이분이 그동안 외부에만 있었기 때문에 정치에 한 번도 본인의 힘으로 선거에서 승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와서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지금 당내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좀 이렇게 마음을 선뜻 주기가 좀 그렇다는 측면들이 있어요. 예. 몇 번 밥을 같이 먹고 하더라도 네. 아,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따를 수 있는 보스인가? 예. 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벽이 있다는 느낌도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트리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와서 정말 아, 이 사람을 우리의 대표로 내가 섬길 수 있구나. 내가 따라갈 수 있구나. 라는 신념을 주는 게 중요한데 이 초기에 한 몇 주 정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런 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좀 세심하게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예전에 공직자 출신에 이 들어온 분들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황 전 총리가 입당을 한다면 자기 편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보면은 이제 뭐 친박계 의원들이 말하길 협의가 사전에 없었다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예. 벌써부터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입당을 한다면 친박과 TK 그 간의 결집으로 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비박 간의 이 대결 구도가 조금 더 심각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황교안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마지막 총리를 했고 권한대행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전혀 무관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친박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황교안 총리가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 공직에 있었어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나 이런 부분을 잘 아는 분으로 이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친박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본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그 카드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다시 헤쳐 모일 가능성이 있다. 물론 지난번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나서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권을 쥐고 있는 다음 차기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는 본인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이합집산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는 이제 이현정 의원이 아까 이게 근육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신뢰를 줘야 돼요. 황교안 전 총리가. 그러면 친박들에게 내가 확실하게 그런 걸 책임져 주겠다. 또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친박의 세력을 모아주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요. 저분이 갖고 있는 성향이나 태도를 보면 네. 정치적인 수사나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능력은 아직까지 검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원하는 것처럼 친박과 TK를 묶어서 다시 보수를 일으켜 세우려는 그 어떤 생각과 의도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본인의 능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이제 황 전 총리가 나선다면 결국 여러 가지 이 당내 대결 구도가 크게 변할 것 같은데 이 범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 중에서 단연 이 가장 1위, 선호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바로 뒤이어서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나 홍준표 전 대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한국당 내에서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입당을 작년 말에 했었죠. 네. 그러면서 자기 대권 주자로 이렇게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지지율이나 선호도 면에서 이 황 전 총리를 앞서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세훈 전 시장이나 그리고 또 여기에 맞춰서 지금 뭐 유튜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분명히 나설 겁니다. 예. 네. 지금 뭐 사실 매일 지금 국회의원회관을 돌고 있거든요. 네. 의원들을 수시로 만나서 이제 돌고 있고 사실은 지난번 저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선거 분석을 친박의 승리다라고 분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 아마 선거의 승리는 초재선의 승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초재선들이 이제 과연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가지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 원래 친박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탈당하지도 않았고 아마 거기에 좀 무게를 실어준 것이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친박이 다 모일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친박의 후보인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실은 대표를 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아마 이 후보단이라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걸로 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친박의 어떤 표가 분산된다라면 이거는 뭐 결집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이제 사실은 오랫동안 당을 떠나 있다가 들어온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을 본다면 여러 가지 좀 한계점은 있죠.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이 전 시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젊음의 이미지라든지 또 어떤 그 예전에 이제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어떤 그런 이 오세훈 선거법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그런 어떤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예요. 과연 나서겠느냐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원래 홍 전 그 대표 양보를 할까요, 그럼? 홍 전 대표는 사실 그 전에는 좀 안 나서겠다는 입장이 좀 확고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상황을 보면 홍 전 대표가 이건 뭐 나서도 되겠는데라는 생각이 조금씩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최근에 그 본인의 싱크탱크도 만들고 지금 또 홍카콜라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뭔가 당내 세력을 좀 만들려면 총선 공천을 가지고 있는 대표에 나서야 된다라는 게 아마 주변 여론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홍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 따라서 이게 지금 3파전 정도로 가느냐 아니면 양강구도로 가느냐 아마 그 결정이 좀 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다음 달 27일에 이제 전당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 황 전 총리가 대표까지 나온다면 좀 이제 그 카드가 좀 흥행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흥행하니까 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김희태? 요즘에 자유한국당에서 뭔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개 오디션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이 첫날 삼선 출신의 친박 실세죠. 이 권영세 전 의원이 탈락을 했거든요. 그 현장 잠시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번 황춘자 후보 78표, 그리고 2번 권영세 후보 64표로 황춘자 후보가 조직위원장에 선택되셨습니다. 1번 정원석 후보 69점, 이지연 후보 42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수원 후보가 68점으로 여러분들에 의해서 선택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그리고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뭐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런 젊은 층의 반란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여성분이 선출되면서 관심을 크게 모으고 있는데요. 교수님, 예. 자유한국당이 크게 여세를 몰아서 다음 달 전당대회까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의 저런 공개 오디션이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공개 오디션이 많이 주목을 못 받았는데 어쨌든 저는 시도를 하는 것은 변화를 보여주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저는 시도를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저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 현장에 들어오고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 총 15개의 지역구를 했는데요. 예. 그중에 5명이 여성이었어요. 그중에 3명이 당협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어요. 예. 네. 그렇다고 하면 퍼센테이지로 봐도 엄청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보여줬던 보수의 어떤 모습에서 상당히 탈피한 모습, 이런 모습은 긍정적이다. 또 하나 아까 뭐 그 정원석 씨라는 분이 이제 당협위원장이 되는 그 30대 예. 초반이거든요. 예. 근데 그 권영세 이제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친박 실세라고 있는 분을 완전히 누르고 그 사람이 당협위원장이 됐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시도는 참 좋다. 예. 다만 이제 저게 보여주기식이 안 됐으면 그렇죠. 좋겠죠. 그리고 이제 너무 한정적으로 하지 않고 저는 전체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예.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전부 다 해서 저런 부분들이 좀
그게 바람을 일으키도록 전국적으로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